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미국 증시를 좌지우지하고 계신 이렇게 세 분이 계시죠. 파월 연주부장과 제니 델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일론 머스크를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안도감과 금융권 리스크에 따른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상존하면서요. 테슬라 주가 역시 좀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 주가 방향은 이날 갈릴 것 같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기관 멕시코 소식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날까지 투자를 지속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0.3% 상승한 3,948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이 오늘 그래도 비교적 높게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1% 이상 상승한 11,787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이렇게 크게 올랐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좀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장 막판에 은행권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감이 들면서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좋았던 모습은요. 어제 큰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자 어제 연준 파월 의장이 미국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못을 박은 다음에 안 좋은 증시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서 좀 빠져나오는 모습이긴 합니다. 어쨌든 연준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기준금리 최종치는요 5.1%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0.25%만 오르면 최종금리 수준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자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시장의 해석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에 은행권 위기가 신용 요건 강화, 대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발생을 한 것이죠. 아무래도 은행권 부실로 인해서 대출이 감소하게 되면 경제 참가자들의 활동이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장 막판에 옐런 재무부 장관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취한 조치는 미국인들의 예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투심을 지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나 나스닥 성장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미국의 국채 금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3월 2일에 한 4%대를 보여주었다가 지금 3.39%까지 내려왔어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국채금리의 하락은 나스닥 성장주의 주가 상승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다우 대비 강한 모습이고요. 유가도 오늘 하락하면서 다소 나스닥의 상승을 도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럽 같은 경우는 물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영국도 물가가 아직도 CPI 지수가 1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영국도 11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번에 25bp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4.25%에 다다랐고 스위스가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 사태를 겪었죠. 이러한 금융 불안에도 빅스텝이라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자, 아직까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글로벌 경기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미국장 전반적인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오늘은 나스닥만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밑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우지수와 관련된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빨간색을 많이 띄고 있고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넷플릭스와 같은 나스닥 기술주들은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고 역시 반도체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테슬라는 오늘 0.56%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나스닥 성장들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반면에 GM과 포드와 같은 자동차 카메이커들은 이렇게 낮은 주가 하락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요. 자,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추세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이 추세상 상단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잘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기로에 서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추세선을 뚫고 강하게 내려가면은 11,000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추세선을 뚫고 하단을 올리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은 나스닥은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차트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연준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자, 다음 FOMC는 이제 5월 3일에 있는데요.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확률이 41.3%였는데 이게 32%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어떠한 확률이 올랐을까요? 자, 바로 금리 동결 확률입니다. 금리 동결 확률이 68%까지 올라왔어요. 연준은 뭐 5.1%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으니까 한 차례 베이비 스텝이 더 남은 것 같지만 시장은 금리 동결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월부터요. 자,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미국의 고용 상황이라든지 물가 상황 그리고 은행권 위기 상황이 아직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오늘 0.56% 상승한 192.22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긴 해요. 하지만 190불대를 잘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190에서 200불의 작은 박스권을 보이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217불 정도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어내고 220불까지 올라가야지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지라인의 최하단으로는 한 160불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한 건 테슬라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될 건 역시 매출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달에 대대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단행한 만큼 그만큼 자동차를 많이 판매할 수 있느냐,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단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없을 거라고 뭐 파월 연준 의장이나 자니 델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과 같은 사태를 우리가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CPI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 집값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될 PCE 지수도 개인 소비 지출이죠. 또 하나의 물가 지수인데 연준이 주목하는 지수인데 이거 역시 좀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권이나 금융권 위기만 슬기롭게 넘길 수만 있다면은 이제 매크로 상황은 좀 더 호전이 될 수 있는 듯한 분위기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한 건 테슬라의 매출액 성장, 인도량 발표 성장이 있겠습니다. 특히 1월 달에 테슬라는 6에서 20% 정도 차량 가격 인하를 했었죠. 대규모로 인하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인도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시간으로는 한 4월 3일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간 4월 2일 일요일에 발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 투자자들에 있어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게리 블랙과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지금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인도량 예상치는요. 컨센서스가 42만 대고 게리 블랙은 42만 5천 대를 제시를 하고 있고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41만 3천 대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맞으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부침을 겪을 수 있겠고 게리 블랙의 의견이 맞다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210불대를 넘어서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게리 블랙이 이렇게 높게 예상하는 이유는요. 지난 인베스터데이 3월 1일에 있었죠. 자, 그때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차량의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1분기 인도량 예상치에 대해서 기대감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4분기, 그러니까 2022년 4분기에 인도량이 40만 5천 대였어요.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경영진들의 발언에 따르면 약 5% 정도는 전분기 대비 상승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42만 5천 대를 게리 블랙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로이 테슬라이크도 조만간 인도량을 좀 올려가지고요 예상치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3월 말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41만 3천 대니까 뭐 컨센서스에 육박하는 숫자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최근에 오차율이 5%를 넘겼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다지 신뢰가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유일하게 가장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컨센서스 그러니까 인도량 예상치를 올린다면요 더욱더 4월 2일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이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인도량 예상치를 상향을 할 것 같은데요.
The end of coral delivery push in Europe is stronger than I expected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예상보다 유럽의 분기말 판매량이 좀 많을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유럽의 배터리 EV 세일즈,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요, 테슬라가 군계 1학입니다. 특히 3월 달에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이 폭발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여실히 숫자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다른 카메이커들과 비교가 되고 있어요. 유럽의 전체 일평균 지금 판매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1등이 테슬라고 2등이 폭스바겐인데 1월달과 2월달까지는 일평균 판매량이 테슬라랑 폭스바겐이 유사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3월달이 빨간색 막대인데 일평균 판매량이 폭스바겐의 거의 3배에 달하는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유럽에서 기가 상하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해서 지금 유럽 내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2월 달에 이제 배로 싣고 오면은 3월 달에 판매량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 모양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3월 달에 이렇게 폭발한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을 보면 아무래도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인도량을 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의 차량 가격 인하가 이런 다른 카메이커와의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테슬라가 차량 가격 인하하면서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 다른 경쟁자들을 이제 도태시킬 수 있겠다라는 발언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정말 그러한 모습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기가 벨리닌이 주당 뭐 4,000대 이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뭐 내년까지는 연간 이제 50만 대 캐파까지 충분히 이르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추세는 좀 더 강력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역대 연도별 이렇게 판매량을 보면요, 뭐 최소 22%에서 많게는 뭐 700%까지 연평균 인도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180만 대에서 200만 대 판매가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 37에서 52%또 상당히 기대되는 테슬라예요. 보시면은 뭐 22만 대부터 현재 180만 대까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도량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보다 10배 정도 더 인도량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연간 2천만 대 판매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투자를 이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180만 대에서 200만 대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캐파에서 2천만 대까지 판매하려면 지속적인 확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가팩토리의 추가적인 건설이 필요할 건데요. 가장 가까이 다가온 추가 기가팩토리 건설은 기가 멕시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가 누에보 레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멕시코 정부는 이 공장이 건설이 되면 세계 최대의 전기자동차 공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었죠. 아무래도 착공이 하루빨리 기다려지는 그런 공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공장이 착공하면 생산될 자동차가 공개될 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는 모델 2, 모델 Q라고 일컬어지는 소형 해치백 테슬라 모델이 지금 생산이 될 예정으로서 이 공장에서 모델 2를 만들어 줘야지 테슬라가 연간 2천만 대 판매까지 이르를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기가 멕시코 관련해서 소식들이 몇 가지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이 기가 누에보 레온이죠. 기가 멕시코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장 건설에 50억 달러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우리 돈 약 6조 원 정도의 규모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멕시코 정부의 발언에 따르면 기가 멕시코가 멕시코 전반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과의 무역이죠. 이게 150억 달러나 증가시킬 것이라고 해요. 거의 우리 돈 뭐 20조 원 가까운 수준의 경제력 상승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공장의 퍼스트 페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최대 6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연간 100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 캐파가 연간 뭐 200만 대 수준이니까 이 공장이 건설이 되면 이제 100만 대가 추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테슬라 캐파의 50%가 더 늘어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최대의 공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기가 상하이가 배터리 EV 최대 공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는 기가 멕시코가 그 자리를 이어받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일단 이 공장은 한 3개월 후에 지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빠르면 한 2023년 올해 한 6월에서 7월 정도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가 누에보 레온, 기가 멕시코인데요.
일단은 공장을 지으려면 주변에 있는 이 산림들을 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에서는요, 누에보레온 주지사 사무엘 가르시아랑 일론 머스크가 대화를 나눴는데 기업 운영에 멕시코에서 기업 운영에 모범을 보일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했고, 자, 이를 위해서 귀가 멕시코를 짓기 위해 벌목한 양보다 2배나 많은 나무를 새로 심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요구되는 나무에 2배를 심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바로 이는 ESG, 그러니까 친환경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ESG의 E라는 글자가 environment, 그러니까 친환경을 뜻하는데요. ESG 중에서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글로벌 고객들은 ESG를 잘 실천하는 기업을 좋아하는데요. ESG의 한 80% 정도가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환경을 살아가는 테슬라의 모습이 고객의 사랑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기가베를린 건설 때에도요, 벌목한 약의 3배의 나무를 심었다라고 해요. 자, 그런 기가베를린의 지금 1주년의 기념일을 이미 맞이를 했습니다. 기가베를린은 지난 작년 3월 22일에 공식 오픈을 했고, 이틀 전에 1주년 기념 행사도 했는데요. 1년 전만 하더라도 모델 Y 30대를 생산해서 인도를 했었습니다. 인도식 때. 그랬던 기가벨린이 이제 주당 4,000대 생산을 달성을 했고요. 올해는 20만 대 이상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는 50만 대까지 캐파에 이를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브란덴부르크 현지 독일 경제부 장관에 따르면은 이 해당 기가베를린 지역에 1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시켰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현지 브란덴부르크 지역의 가장 큰 민간 고용주라고 하고요. 1단계 확장에만 50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고, 이를 위해 12,000명의 직원이 고용될 계획이고, 현재 10,000명은 이미 고용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테슬라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의 그늘이 드리워진 순간에 계속해서 후퇴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만, 테슬라는 상당한 규모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AI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ESS 사업, 에너지 사업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2천만 대의 마일스톤을 확인하는 그날까지 투자는 계속해야 될 것만 같아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